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위니캇 이론, 울타리와 공간 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공학도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핸드폰 AS 업을 하고 있다가 뜻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현재 아내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사실 결혼도 더 일찍 할 예정이었는데 11월 달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끝나고 이제 결혼하자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늦추게 됐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사무실을 차리면 돈이 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 가장이라는 위치가 되기 전하고 가장이 됐을 때하고의 제가 받아들이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생활비라는 걸 보내줘야 입금을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그 당시 이제 결혼 초기 신혼 때는 와이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생활비를 입금해주기 위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아침 9시부터 열지는 않거든요. 보통 10시, 11시부터 열어서 주로 이제 저녁 때 많이 활동하는 일이어서 9시에 퇴근을 하면 야간에 알바를 해서 알바로 생활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에 문 열어서 사무실에 있고 요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있다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후에 이제 알바를 좀 했었고요. 요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사무실을 닫게 됩니다. 이제 닫게 되고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작은 개인 사업 인테리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 회사를 그만두고 있던 중에 이제 인테리어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 시공이라는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건설 시공사에서 좀 일을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고, 요거 이제 여기를 그만둘 당시에도 제가 뭐 이렇게 자금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더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의 제의여서 이 건설 시공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테이템이가 뱃속에 있어서 이제 요 그만둘 당시에 이제 아이가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설사에서 이제 일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이 인테리어업도 그렇고 건설업도 그렇고 신체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 공사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많이 외향이 볼품이 없습니다. 많이 먼지 같은 것도 묻고 그러다 보니까 빨래도 제 빨래만 따로 하는 세탁기를 더 쓸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이제 어떤 유해 물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너희 아빠는 뭐 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노가다 해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심리상담이라는 학문을 다시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상담센터를 하고 운영하고 계셨던 중이어서 상담센터에서 이제 실장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 라는 어머니의 제의와 함께 와이프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오 라는 적극적인 지지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지원해서 합격을 받고 이제 대학 학교 들어가기 전 2월 이제 한 달간 이때는 아직 이제 건설사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이때 이제 그 기대에 막 붕 차서 어떤 책을 볼까라고 뭔가 이제 상담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면서 찾다가 처음 읽었던 책이 이 울타리아 공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위니카슬 이론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계기가 저의 어떤 심리 상담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되게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제 뭐든지 그 첫 경험, 처음 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위니카스를 계속 연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위니카스의 이론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 궁금하시면 여기 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짧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도널드 위니카스는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이미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히 좋은 엄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양육하면서 아이한테 실수하고 아이한테 짜증을 부리고 아이한테 화도 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성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일반적인 어떤 정신병리 증상이 없는 일반적인 엄마들은 충분히 아이를 안아주는 자세, 그리고 아이를 소중히 다루는 자세, 그 다음에 어떤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대상으로서 제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아이들의 행동에 반영해주는 모습, 그리고 어떤 아이들의 그 끊임없는 공격에도 아이의 그 끊임없는 떼부림, 울고부짐에도 꿋꿋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같이 상호작용하는 놀이의 모습들이 어머니들한테는 지금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보통의 어머니들한테는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충분히 좋은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기분 좋기 위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도널드 위니카스는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어머님들을 관찰하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이미 엄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한테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는, 아이한테 실수하지 않고 아이한테 항상 허용적이고 아이한테 모든 것을 좋게 하려는 어떤 그런 완벽해지려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런 좋은 문구들, 충분히 좋은 부모, 충분히 좋은 엄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영상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소아과 의사이다 보니까 도널드 위니캇은 엄마하고 같이 오는 유아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놀이, 혀 누르기 게임이라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돌전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위니캇은 부모가 부모 무릎 위에 앉아서 아이가 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아이들의 행동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병원이다 보니까 혀 누리개 쇠 뭉치가 있었는데 아이가 그거를 보는 순간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걸 만졌을 때 입으로 눕는 모습이 나오고요. 한 번에 덜썩 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잡아도 되나 아니면은 잡지 말아야 될까 그러한 긴장감 속에 있고 그것을 묶고 자꾸 입으로 넣었을 때 좋아하고 흐뭇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이게 떨어뜨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한번 이 떨어뜨리고 쨍그랑한 소리와 함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놀이는 발달해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혀 누리개를 던져서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아이들한테 성장해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은 이런 놀이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유가 됐던 이런 모습들의 어떤 자기를 이미 어린 아이임에도 위축되어 있거나 하지 못하거나 너무 의젓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놀이 발달의 어떤 이 발달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볼 때 엄마를 떼어놓고 볼 수 없고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생애 초기에는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있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 있을 때는 모성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성장하면서 상대적 의존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려는 하지만 그럼에도 모성 돌봄이 필요하고 그게 되게 많이 의존적인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점점 아이들은 세상을 탐구하고 세상에 대한 모험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성장하면서 자기 신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성장을 하면서 독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립이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돌봄이 없더라도 스스로 그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어떤 이제 돌봄을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생하게 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신뢰라든가 기존에 어렸을 때 돌봄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니캇은 어떤 의존 3단계를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의존 단계, 상대적인 의존 단계,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 그래서 독립된, 그래서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 이제
차차차 독립해 나가는 ing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체적 독립을 먼저 하죠. 부모가 먹어줘야만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부모가 이 배변이 했을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단계에서 본인 스스로 대소변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정서적으로도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관계, 어떤 학습이라는 것도 이제 청소년기 돼서 독립적인 상태로 나아가고, 청소년기 이후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독립해 나아가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는 어떤 한 시점적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 방식으로 위니캇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위니캇이 말하는 기본 가정에서 이제 자기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개념이라는 것에는 어떤 혼자만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요. 자기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깊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고 어떤 의미 있는 해내려 하면 아마도 그런 어떤 개인의 정체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적 실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기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적 실제는 유아의 환상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애 초기에는 신체적인 부분, 느낌, 기능, 어떤 상상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 피부의 한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떤 중심자기의 개념으로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존재의 연속적인 경험, 개인의 심리적인 실제와 신체 윤곽을 나름대로 획득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어떤 신체적인 외부 피부가 있듯이 내적인 어떤 정신활동에도 그런 윤곽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이제 내적 실제의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어떤 발달하는 단계에서 절대적인 의존, 상대적 의존, 독립을 향해 나가는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생애 초기에는 정신, 두뇌와 신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을 그냥 빨딱 보는 순간 눈에 손이 보이는 순간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하고 놀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조절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어떤 지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향해서 손을 뻗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정신이 통합되는, 통전되는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생애 초기 아동에게는 젖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가 고파서 엥 울면 자신이 우유를 창조해내서 먹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엥 울면 엄마가 모유를 주거나 분유를 줘서 아이한테 먹을 것을 제공하지만은 아이들의 생각, 상상 속에는
아직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기에는 자신이 만들었다 라고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 개념을 보면요. 성격에는 어떤 분열된, 스플릿된 상태로 존재하고 어떤 돌보는 자기 발달과 거짓 자기의 발달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자기라는 것은 그 어떤 외부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요. 이제 참자기와 거짓자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자기라는 것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그 자신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거짓자기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적응된 자기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수업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자기는 배고픔과 잠자는 모습들을 인식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참자기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어떤 뭔가 먹으면 안 되고 졸면 안 되고 라는 어떤 타인으로부터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외부 문화로부터 만들어진 모습들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이제 거짓 자기입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는 어떤 이제 젖는 경험, 아직은 어떤 아이의 환상에 있는 경험들이 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떤 침범이라든가 정서적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일찍이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지능을 빨리 발달시키는 모습이 있다고 유니카스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린 시기에는 지능을 발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환상에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이른 시기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거짓 자기가 발달되면서 좀 지능이 높은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박해 기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동들은 자신이 어떤 개념들을 형성하면서 나는 이다라는 어떤 그런 첫 결정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어떤 새로움을 나아가는 순간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 나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환상 속에서 있다가 나는 이다, 나는 엄관용이다, 난 태민이다, 난 태이다 라고 해서 자기 개념을 획득하는 순간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공포스러운 느낌,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느낌,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살벌한 순간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 아닌 것으로부터 박해, 기대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유아는 안전한 환경 속에 의지하게 되고 이 순간에 어떤 감싸 안기만 하면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유아를 안기만 한다면 나는 이다 라는 그 순간에서 그 순간을 버티고 그런 나 아닌 것에 대한 위험을 각오하고 세상으로 모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니캇은 안아주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아에게는 어떤 전능 환상이 있고 그런 환상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현실과 어떤 관계성을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그 외부의 현실 개념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만의 어떤 환상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아와 엄마 사이의 무언가 어떤 활동이나 감각들 자체에서도 어떤 환상이나 현실과의 만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만의 환상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외부의 실제 세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간 대상, 중간 현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이가 현실을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이의 이제 놀이의 형태로 행동을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 개념에 보면은 흔히 요즘 많이 하는 애착 인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대상과 중간 현상이고요. 그러한 대상들을 사용을 하고 어떤 공격성을 표현함으로써 그럼에도 살아남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 인형을 집어 던짐으로써 그 인형이 살아남으면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나를 보복하지 않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환상에서는 자신의 공격을 하면 그런 대상들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실에서는 그게 살아남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성들이 초기 유아기에 표현되는 그런 공격성들이 공격하면도 보복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삶이라는 것은 어떤 연속성상에 함께 있고 인격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보존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유아기의 도덕성은 가장 강력한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서 지속하게 됩니다. 유아기의 부도덕은 삶의 개인적인 방식을 희생시키면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환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금 현실상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도덕한 것이고요. 도덕성은 자신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진정한 도덕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타고난 공격성들이 표현이 되고 그 표현들이 세상에 적응해 받아들여지는 모습으로 도덕성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반사회성 경향은 어떤 대상상실이라는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방어를 다시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자신 방어가 자기 자아 방어가 온전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니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완전히 적응하고 지내는 아동 청소년들 경우는 너무 거짓자기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엄마로서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부모 유아 관계는 어떤 절대적 이종기에서 상대적 이종기로, 그리고 독립으로 향하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성적 돌봄 상태,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불쾌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신하는 동안 몸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불편함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불편한 경험들이 아동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아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적응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경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방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방어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는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충분히 좋은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이와 하나가 된 것 같은 1차적 모성몰두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엥 울면은 배고픈지, 아이가 엥 울면은 잠이 자고 싶은 건지, 아이가 엥 울면 뭔가 심심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호르몬 변화라든가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들은 아이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에도 아이의 상태를 케어할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아주기 역할은 신체적인 안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아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이라는 것은 꼭 엄마가 양육해야 된다. 남성은 양육하는 것은 남자가 얼마나 아이를 잘 돌보겠어. 이런 것들은 단지 문화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년 동안은 생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한 1차적 모성몰두와 같은 그런 경험들은 생모가 아니면 아이한테 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생모가 아이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탁월한 어떤 여성적 욕구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성적 요소의 잠재성은 자신의 아기에 있어 여성적 욕구와 동시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러한 원초적 모성몰두 발달에 아주 생애 초기에 안아줄 수 있고 자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생모만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모성 본능과 반사작용과 같은 것이고요.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유아는 독립과 성숙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 준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자신의 엄마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시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가 없어도 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하고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여행하는 거하고의 삶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애 요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엄마의 역할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면역 체계는 없는 상태, 제로인 상태에서 태어나다가 어머니의 면역 체계를 한 6개월 정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어떤 생애 경험은 유아만의 경험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받은 경험들입니다. 아이들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외부에 대한 실제들을 엄마라는 대상을 통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환돼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맵들을, 사전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실제를 아이가 갖고 있는 개념, 내부 표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임신한 경험은 부모가 아이에게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는 경험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움받고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증오하는 경험들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니카드 이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경험도 필요하고 어떤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니카드 이론입니다. 지금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좀 내버려둬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그러한 경험들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니카스의 1차적 모성몰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하는데요. 자녀가 출생한 지 몇 주 동안 엄마들은 특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1차적 모성몰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거의 병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엄마가 적절하게 엄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는지는 엄마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체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것은 의사들이 알 수 있지만 실제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 엄마만이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이 시기 안에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엄마들도 이 시기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어떤 안아주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위니카스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아주기는 점차 자신을 경험하는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한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삶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 그 흐름이 깨어지지 않고 편안하고 신뢰롭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인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아주기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이라든가 정서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유아들은 이러한 느낌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위니카드 이론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다룰 때 아이들을 포근하고 안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대상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돌봄, 케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정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들 그러한 경험들 통해서 아동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긴장, 만족, 좌절 또는 어떤 본능적 충돌 그런 것들과의 대사 관계의 개념에서
자아 관계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니캇은 자아 관계성이 전반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 원 본능에 대한 고려와는 별도로 자아만의 관계된 관계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대상 추구 개념과 어떤 일치되는 용어로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유아와 환경 엄마 간의 첫 관계 안에서 사랑, 우정 등이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들은 보통 헌신적인 자세로 아이들한테 이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깨졌을 때, 심리적인 어떤 위협들이 들어갔을 때, 다시금 엄마에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그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자신의 인격을 붕괴시키어서 그것을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좌절의 경험들이 성장의 일부로 가져다 주고, 그것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어떤 성장할 수 있게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제공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적 개입이 없어도 많은 경우 심리치료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위니캇은 이야기합니다. 이상 위니캇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 안에 위니캇 이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울타리와 공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니캇 이론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